자, 어쨌든 본능과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또 빠져나오시길 바라고요. 우리 네. 또 이성으로 한번 똘똘뭉치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제 구속적부심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 사실은 이제 언제 그 결과가 나올까 했는데 제가 좀 콧물이 자꾸 나오네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지저분하게. 자, 창원지법 형사 3-2부에서 결국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했습니다. 어떻게 좀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예, 우리 김적 박사님 먼저 해주세요. 아니 뭐 당연히 황금 핸드폰을 확보를 못하면 지금 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명태균 씨 핸드폰의 실체인데 버린 건지 숨긴 건지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고 또 변호사들을 만나고 변호사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뭐 만나고 나오면은 뭔가 또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표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그 증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그냥 내보내주면 그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그 증거 관련된 사람들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당연한 결과다. 오히려 본인이 강혜경 씨처럼 모든 자료를 다 내놓고 내가 죄가 되는 부분들은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러고 안에 가서는 굽신 데다가 밖에 나와서 기자들한테나 큰 소리 치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명태균 씨 측근과 명태균 씨 주변 명태균 씨 본인은 또 구속에서 면할 줄 알았다고 네. 제가 또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가족들도 물론이고 이거는 이번에 이제 적부심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라 이런 희망을 좀 가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명태균 씨 본인한테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죠. 네. 본인이 황금폰 얘기하는 것도 다 협상용이라 그랬고 또 그렇게 해서 이 구속을 면하리라는 희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김건희 여사가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동안의 모든 그 기대가 무의로 돌아갔다. 두 번째는 강혜경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구속될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강혜경 씨 말은 거짓말이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각이 중요하다고 봐요. 강혜경 씨 말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고 거짓일 것 같은 어떤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들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실은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이 전부 다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예컨대 명태균 씨 처남 있잖아요. 네. 이분이 그 경상남도 남명학사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청탁을 해가지고 채용을 조금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었었는데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명태균 씨 처남에 대한 채용 청탁 이게 경상남도에서 아예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뭐 숨기지는 못하나 봐요. 그러게요. 예, 그럼 또 박완수 지사가 맞습니다. 또 주목받죠.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완수 이런 것도 쌓여가네요. 네. 첫눈이 쌓이듯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박완수 경남지사 쪽에 원래 친했다고 그랬잖아요. 박완수 지사도 만들어줬다고 본인이 계속 그렇죠. 얘기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남 등에 대한 채용을 청탁했다 이런 의혹이 이제 지난번에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KBS에서 단독으로 지금 좀 전에 나왔습니다. 네, KBS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면접위원들이 당시에 그 명태균 씨의 처남 등에게 면접 최고 점수를 몰아줬대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1등을 시켜줘가지고 경상남도에서 결과적으로는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해버렸다. 아니 요즘 KBS가 왜 그러죠? 웬일이래? KBS가 저한테도 맨날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위에서 우리를 아무리 눌러도 우리 기자들은 정말 열심히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래요. 아래는 살아 있구나. 네. 난 그런 게 아주 신선해 보여. 더 이상 근데 박정범 아래서 했더라도 데스크에서 끊어서 잘라버리면 기사가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자기들 여기서 싸운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거예요. 좀 미리 싸우지. 아니, 아니 뭐 이제 싸우니까 지금 예. 와서는 예, 싸우니까 큰 연대로 가야죠. 뭐. 예. 이게 원래 강혜경 씨가 증언한 내용이었어요. 남명학사의 네. 맞아 옛날에 기사가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관련해서는. 그거예요. 아니 어쨌든 시인을 했다는 건 큰 진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5월 명태균 씨의 처남 이모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 박모 씨가 취업을 경상남도 산하기관이 위탁 관리하는 대학생 기숙사 남명학사에 취업을 했는데 이게 바로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청탁한 결과라는 게 강혜경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다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명 씨의 처남 이 씨는 특히 가산점을 받는 자격증이나 이런 기숙사 관련 근무 경력이 없었음에도 1등을 했고요. 심사위원 5명 가운데 4명의 최고점을 줘서 지원자 중에서 유일하게 90점대를 맞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김영선 전 의원의 측근 박 씨, 이 사람도 11명 가운데 최고점을 받았대요. 박한수 경남지사가 결국에는 이제 인정을 한 셈이어서 감사를 준비 중에 있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논리대로라면 명태균이 여론 조작을 시키고 여론 조작을 통해서 공천을 만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 말대로 나는 돈 안 받아. 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꼭 대가를 받은 일들이 벌어진 거니까 앞으로도 모든 사안과 관련해서 소위 여론 조작이나 그다음에 공천 개입도 있습니다만 어떤 대가가 오가는지 일단 뭐 창원 산당 같은 경우도 그 케이스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우리 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조은희 서초갑 국회의원 같은 네. 경우에도 명태균 씨가 본인이 뭐 힘을 써줘가지고 결국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다고 오늘 민주당에서 이 녹취록도 터뜨렸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조은희 의원은 아니다 부인도 했고 또 시의원 자리 2개 중에 하나를 줄 테니까 뭐 명태균 씨 아는 사람 아무나 추천해라 이래가지고 한 명이 원래 신청했다가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은희 의원은 그런 사실 없고 그냥 경선 공정하게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남명학사 얘기 들어봐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서초에서의 시의원 공천은 실제로 대구 쪽에서 활동 중이던 분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했는데 뭔 일이 잘못돼서 안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던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실제 활동하던 분이 왜 서초울에 서울시 의원 공천 신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무언가 작동하는 논리가 발견이 되고 네. 무엇보다도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뭐랄까 절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천이 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케이스입니다. 아니 현직 구청장이 그만두고 옷 벗고 총선 출마한다 그러면은 대다수 거의 모든 당이 아마 20% 30% 페널티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가 벌써 표 떨어지는 얘기예요. 아니 구청장 보궐선거 하는데 또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당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의리의리한 후보자들 다 물리쳐요. 뭐 전희경, 이혜훈, 또 정미경. 아니 이 사람들 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죠. 날고 기는 사람들입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죠. 네, 지금 그런데 이게 가산점을 5% 페널티로 내려가지고 막았다는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명태균 씨 본인이 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이거처럼 이거 다 된 밥을 가가지고 엎어버리는 아니 이거 컷오프된 김진태 살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요. 아니, 공당이라면 현역 구청장이 나오겠다 그러면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네가 거기 왜 나와? 사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장이 누구나 나오면은 그 국민의힘 이름만 달고 나오면 사실 이제 되는 곳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지역이 험지면 구청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험지에서 국민의힘 이름으로 나와서 구청장이 됐으니까 자 보궐이 나왔으니까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누가 나와도 되는 데인데 누가 나와도 되는 사람이 구청장이 됐어? 또 누가 나와도 되는 사람이 그 구청장이 또 나와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게 공천이야? 뭔 공천이 있다고 그래 하면서 그렇지. 저희 공당의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5%밖에 안 따잖아요. 페널티를. 5%가 그게 페널티니까 제가 볼 때 거기서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 약한 겁니까? 제가 볼 때 5%라고 얘기하는 건 나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아니 현역 구청장이면 얼마나 많은 소위 자기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겠어요? 네. 좀 그런데도 이걸 나오게 했다는 건 이 사람이 공천을 받아도 경선에서 이겨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지도부가 인정해 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불공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불공정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공당이. 거기에다가 이제 여론조사 그 페널티를 5%로 줄인 것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경선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조사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경선에서 이게 당원 투표인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는 이거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거. 그런데 조은희 의원이 명태균한테 저자세요. 그래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요. 그 배우가 뭐냐고.
이걸 이제 캐다 보면은 경선 과정을 조사할 수밖에 없죠. 자, 한번 싱크 들어보고 이 얘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그래 내가 하는 말은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가도 못해요.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 다 해줬지. 그래가 페널티 20%될 거를 5%밖에 안 됐잖아. 그래가 1차 왜 결선 투표? 왜 그러냐면 안 주려고 한 거야. 끝까지 조은이가 안 되겠다. 조은이가 안 되겠다. 이래갖고 결선 투표 얘기했는데 그거를 내가 조은이한테 내가 몇 가지 가르쳐줬지. 조은이가 그랬지. 서초 시민들의 힘을 보여달라. 뭐냐면 저 조은이를 1차에서 과반을 넘는 승리를 안겨주세요. 서초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제가 거기에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다 문제 다 보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조은이가 1등이네? 근데 저게 과반도 1차에 그냥 5명이 과반을 넘는다네? 그래서 내가 지한테 했지. 과반 넘는다. 그래갖고 다 문제 다 들고 다 조사하니까 48% 나왔어. 47%. 그래가 이거는 내가 요리를 해라. 무조건 과반 넘는다. 그럼 페널티 5%니까. 그래가 56%를 받아야 돼요. 지가 5명 중에 빡빡하잖아. 키워드리고. 그래도 과반을 넘었잖아. 지가 3시간 전에 개표 43세 전화 와서 1등인 것 같아. 기자가 1등인 것 같은데 가만히 안 될 것 같아. 진짜 잘 막 하겠어. 개표하자마자 울면서 전화 하니까. 근데 내가 그 전날 개표했던 날 김영재 전화했어. 내가 조은이한테 가서 고생 많았다고. 명박사 시킨 대로 돈 가면 다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 치면 좋겠다. 내 말은 뭘 하겠대. 돌았나?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김영재. 그리고 전화가 조은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명박사 시키는 대로. 그래서 내가 조은이가 딱 2마디 나간다. 조은이 딱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했대요. 그 다음날 제가 맨날 100번도 엉엉 더 얻고 다닌다 했는데 무슨 조은이 어떡하잖아. CEO 공천 2개 있는데 서초 가배. 내가 뭐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하겠습니다. 야, 결국 저 사람 공천했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경선에서 안 돼가지고 김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취직시켜줬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네요. 네. 야, 명태균 씨는 참 능력이 좋으네요. 이렇게 저렇게. 신의 손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 어떻게 20% 페널티 받아야 되는 걸 5%로 막죠? 그것도 사실은 그게 능력인 거 아닙니까? 저 말에서 핵심은?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공관이나 그 당시에 당 대표 이준석이나 다시 그리로 이제 시선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도 없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 이미 이 보궐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당협위원장으로 그 전미경이 임명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공지가 된 거예요. 아니 총선 앞두고 조직책 임명은 공천의 전 단계 아닙니까? 네. 거의 그대로 주죠.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당협위원장이 완 걸 이걸 엎어버린 거예요. 이걸 엎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참 내가 이게.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만둔 그 의원 때문에 다시 당협위원장을 뽑아서 그 사람을 앉혔는데 윤희숙 때문에 그랬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안 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전희경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조은희 의원 얘기는 소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페널티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페널티는 있습니다만 내가 못 나갈 이유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페널티 규정 자체를 낮추는 힘을 가했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어떤 압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바로 그 압력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확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스픽스에서 지난 25일에 장모. 방송한 내용. 예. 최은순 씨의 그 20대 무죄를 20대 나오게 무죄를 한 나오게 한 거를 그 법무법인이 조은희 씨 남편이 남편이 변호사로 대표로 있는 있고요.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 힘이 가니까 그 힘을 가지고 공간이, 왜냐하면 대통령 얘기 들었잖아요. 김영선이 나 경선 때 많이 도와줬으니까 김영선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직접 말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거 뭐 어렵겠습니까? 제도를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매우 쉬웠겠죠, 실제적으로는. 아니 그러면은 보세요. 저 의문이 이렇게 들어요. 조은희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명태균 씨가 뭐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기에게 공천을 받는데 뭐 영향력 그 힘을 써주겠냐 이러면서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의 소리다. 이제 이런 취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어때요? 조은희 의원의 남편이 최은순 씨 사건을 수임해서 그 사건에서 성공보수로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하면은 성공보수를 주든지 아니면 감사의 뜻을 어쨌든 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조은희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이것도 조금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만약 명태균 씨가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그런 걸로 연결됐을까요? 이거는 이제 여사하고 연결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뭐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은 명태균 씨가 그 작업을 했을 수 있고 여기에 김영선 의원이 끼어 있고, 그래서 더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그 모의가 가능한 네.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한때 형성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조은희 씨가 명태균의 활동을 너무 잘 알아요. 아. 그러니까 그 뭐 박완수 지사, 김진태 지사 뭐 이런 데 개입했던 거를 알고 있어요. 그걸 명태균 씨 녹취록에서 본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디서 그 김영선 의원이나 누굴 통해 가지고 명태균이 누구인지는 이미 다 파악이 돼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돼서 또 하나의 김영선 시즌 2다. 아하. 이거는 저기 스몰 김영선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의 그 행적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지겠죠. 어쨌든 능력은 예. 좋으셔요. 이 사례를 보면 그런 거잖아요. 네.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갔더니 갑자기 김영선 공천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려고 청구서를 만들어서 갔는데 본인은 10억, 20억 얘기했다가 실제로는 3억 7천만 원 가지고 올라갔는데 돈은 안 주고 갑자기 김영선 공천을 받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공천을 주고 난 다음에 이건 다 추정입니다만 KTX에 가서 김건희 씨가 소위 김영선 명태균 앞에서 당신 공천 명태균이 만들어준 거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세상에. 딸도 책임져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김영선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공천 받은 건 김건희 씨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명태균이 중간에 거간해서 됐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무죄가 났잖아요. 조은희 씨 남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김건희 씨 엄마를 변호를 했는데 무죄가 났어. 네네네. 그걸 알고 무죄가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떤 압력으로 이해를 할까요? 이거 명태균 씨의 농간으로 이해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요로로 들어갔겠죠. 네. 충분히. 김도희님께서 정말 엄청 얽히고 설켜서 화이팅! 뉴욕의 교민으로서 매일 보고 응원합니다. 뉴욕? 네, 뉴욕. 오. 예. 가만 있죠. 거기 지금 오전 아닙니까? 뉴욕이면은요. 11시간, 12시간 차이. 지금 또 서머 타임 아니죠, 지금. 하여튼간 오후 8시 반이면 오전 그렇죠. 오전 오전, 6시 30분 뭐 이른 그 아침이죠. 정도? 예, 그 정도 되겠네요. 야, 그럼 새벽에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너무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시면서 빨리 보려고 언제쯤 좀 날려보내나. 그러니까 출근을 역전의 용사들과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네, 진짜 예. 그러네요. 또 미국도 뭐 뉴욕이나 이런 데는 또 출근 되게 일찍 하잖아요. 왜냐면 러시아 뭐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자, 조은희 의원의 페이스북 해명글 그래도 어쨌든 잠깐 봐야 되겠죠? 페이스북 글 캡처해서 저희가 좀 송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민주당에서 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자료를 조금 전에 접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 허위 과장 사실을 근거로 본인의 영향력을 지인들에게 과시한 것에 불과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마치 엄청난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기를 요청 경고합니다. 진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서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취지로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오세훈 미니미. 네, 어쨌든 지금 4시 49분에 또 업로드를 해가지고 가짜뉴스 유포를 민주당은 중단해라. 실제 경선 부적격 기준에 명시가 말하는 사항은 전혀 없었었다. 그리고 부적격 기준에 본인은 안 맞는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요. 이번에 A모 씨의 공천과 관련 이거 보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서초갑 1, 2선거구 서울시의원 후보들은 국민의당 출신 후보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 경선으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후보들이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 걸 말하는 거고 명태균 씨가 말하는 거는 경선에 올라간 그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죠. 네. 네, 자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다. 네. 아니 근데 매가리가 없어요. 매가리가 없어요? 예. 구체적이질 않아요. 구체적이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뭐 저기 다 과시고 과장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명태균 씨 말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어떤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진리입니다, 진리. 공천과 관련해서 틀린 적이 있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조은희 씨는 또 의리도 없어요. 만약에 이게 왜요? 사실대로 약속을 했으면 해줘야지. 그걸 또 안 해줘?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참 오세훈 시장도 4번 눈물 흘렸다고 지금 명태균 씨에 의하면 또 그렇죠. 조은희 씨도 지금 1번 눈물 흘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세훈 씨 국정감사장에 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고소할 겁니다. 그럼 고소하세요. 그랬더니 고발장 다 써놨습니다. 아직까지 고발 못하고 있는데 오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저 다 고소할 거예요? 꼭 좀 고소하십시오.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하지. 근데 민주당을 고발하겠죠. 예? 민주당을 고소해야 되죠. 아니 민주당을 고소를 하냐고요. 녹취가 나온 거는 녹취에 나온 이분 명태균인데. 명태균이 이제 허위 사실을 말했으니까 그쵸. 그거가 이제 공표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까 이제 김도희님이 뉴욕에서 보신다 그랬더니 우리 또 오효순님께서 네덜란드에서도 보고 있다고. 전 세계적이네 진짜. 아니 내가 미국, 중국 다녀보면 이 유튜브가 전 세계 교민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정말입니다. 우리 국내보다도 더 열심히 해보세요. 그랬더니 더 절박해. 준섭님께서 나는 필리핀이에요. 아이고 벌써 동서양이 다 나오시고 월드 이렇다니까. 채널. 네, 그리고 JK 필리핀은 별로 시차가 없어. 월드 채널. 그래서 더 야, 이거 뒤에다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동접 하시는 분들 전 세계적인 지도 찍어서 점 찍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잠깐만 이 두 분들까지 해줘야 돼요. 이강준님 상해에서 보고 있고요. 아이고 뭐 그다음에 지척이네. 네, 판도야주님, 판도야지우님인가? 여기는 런던입니다. 이름이 제가 금방 핑크도야지 모르겠다. 예, 하여튼간 런던에서도 보고 계시고요. 브라질에서 보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 술 문제 좀 확인 좀 해보게. 그랬더니 응답하라님이 여긴 남해다. 우리 딸은 일본에서 보고 있다. 안진현님. 네, 여기는 미얀마 만달레이입니다. 당신의 해림님. 여기는 화성이다. 모닥불님. 난리 났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도 보고 계시고. 하여튼간 몽땅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민전 최고위원. 재밌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 네, 당에서 고발. 나 찾았어요. 이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싱크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그 기자의 취재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또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시네. 저기 얼마 전에 채널 A 기사에 실제로 기사가 나온 게 한동훈 대표를 막 게시판에서 막 비방하고 댓글 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행위로 이거 고발 조치하겠다. 이런 기사가 실제로 나간 거예요. 실제 나왔군요. 실제로 나왔어, 실제로. 그랬는데 김민전 의원이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최고위에서 아니 했죠. 나 사퇴하라는 사람은 다 놔두고 대표 사퇴하라는 거는 고발하는 거야? 대통령 사퇴하라고도 누군 그래놓고 이러면서 발언에 이게 이제 싸움 거는 발언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라. 확인하고 얘기해라. 무슨 고발을 준비하냐.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만 해더라도 기사가 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김민전 의원이 말한 거를 거두지를 못하고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다시 이게 와서 찾아보니 실제로 기사가 있거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제시하고 이거 보고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야. 그 여운이 남아서 오늘 또 한 거예요? 오늘은 기사가 있더라. 그 기자한테 책임으로 왜 나한테 왜 확인해 보라 그래. 이렇게 해서 한마디를 더 한 거야. 이거는 얼핏 보면은 그냥 까시거리 갖고 싸움 같지만 사실은 저 말의 배후에는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저 가족의 당원 게시판에 대한 어떤 사실상의 공격이고, 그렇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스파크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단순히 기사가 있다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팔동훈은 뭐예요? 팔동훈. 아까 지금 8명의 동명이인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지금 그러니까 친한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최고위원들하고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걸 다 확인이 돼야지 최고위원들도 아 그렇구나 할 텐데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고 자기들끼리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게 안 되는지 노데이터 갖고 와봐. 내가 그래야지 인정할 거 아니야라는 동일한 논리처럼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가 자기들끼리 대강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팔동훈이라고 얘기한 8명이 있다고 하는데 다 다르니까 한동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공격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따지고 보면 팔동훈이 야 이거 한동훈을 팔려고 하나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친윤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을 그러니까 왜냐면 한동훈 스스로 한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한테 네. 최근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뭐 김민전 의원 같은 난 친윤계를 얘기하겠죠.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사건 등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친한계 내부에서 친윤계가 작정을 하고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 이게 진짜 친윤계만 있을까? 근데 그 뒤에는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용산. 용산인데 거기도 이제 김건희 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야, 이게 전면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 과거처럼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냥 뭐 팔동훈이니 뭐 진은정 이런 그 가족들 문제에서 이제는 명운을 거는 싸움으로 전환되는 상황인 것 같고 대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너무 심해지니까 오늘 야, 휴지기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휴지기를 가는 거예요? 아니 휴지기가 안 되는 게 이게 확전이 돼가고 있는 게 그럴까요? 저기는 휴지기를 갖는다 할지라도 이제 장인어른과 고모가 등장을 했거든. 장인어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고모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집안 싸움으로 돼버렸다고. 근데 이게. 여기다 홍준표 의원이도 홍준표 시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네. 갑자기 그 옛날에 그 한동훈 당대표의 장인어른 있잖아요. 네. 그 사건을 들춰내면서 또 거기다 공격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은 대표를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고모 편을 들면서 네. 옛날에 그 조폐공사 사건 그 장인어른의 그거를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또 공격을 얄밉게 하더라고요. 참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제 말려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럴까요? 예, 그리고 뭐 툭하면은 벼락마저 돼질 집안.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저기 신지호 최고위원이 저 김건희 여사 고모도 저래잖아. 그러니까 또 나왔어 그 고모가.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이제 한동훈 가족 내지는 한동훈 명의로 이제 올라온 그 여러 가지 뭐 부인에 대한 안 좋은 말, 네. 뭐 개목질에 뭘 쇠사슬을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집에 묶어야 된다. 좀 솔직히 너무 좀 끔찍한 말인데 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아니 그렇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를 디스하는 게 신지호 부총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냐? 이거 프라이버시 문제 아니냐? 그리고 당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익명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대통령을 욕을 하든 누굴 욕을 하든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신지호 부총장이 고모가 그런 거 먼저 썼잖아요. 얘기하면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럼 누굴 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자 김건희 여사 고모가 누군지 우리 몰라요. 원래는 몰랐죠. 설령 저런 말을 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거까지 챙길 정도로 국정에 한가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제 알게 됐어. 김혜선 목사라고 알게 됐어. 그러는데 저런 것만 찾고 다니고 저런 제보만 받는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요즘 뭐 약자들을 동행한다, 뭐 양극화를 해소한다, 국정과제 이런 것도 고모가 어떻고 장인이 어떻고 사부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떼거지로 그냥 달라붙는 그 개싸움으로 이걸 갖다가 진행해가지고 다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요 관심사가 이거예요. 네. 상대방의 그 일가 친척 가족들 뭐 털을 거 없나. 주로 관심사가 이겁니다. 이 당화제가. 신지호 전략계 부총장이 김 여사 고모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라고 표현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 김혜섭 목사, 김건희 여사의 고모를 알려진 김혜섭 목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개 목줄을 목에다 채워 집안에 가두라는 글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한동훈 가족들이 써놨다. 신지호는 뭐 어쩌고저쩌고 말해도 참았다고 하는데 니네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서로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네, 자 여기에 대고 또 우리의 또 장해찬 전 최고는 네. 한동훈 대표의 부인은 옛날에 맘카페에서 또 댓글 달다가 여론조작하다가 쫓겨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난리도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동네가. 좀 웃긴 게 그러니까 김건희 가족과 한동훈 가족은 서로가 자기를 욕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 공격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걸 또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국힘 게시판에 당 익명이잖아요. 야. 그럼 누구가 다 그걸 캐치해가지고 보고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해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죽이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별의별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저기 한동훈 뭐 배우자가 뭐 16년 이때 특검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죠. 그때 꽃보내기 운동하다가 맘카페에서 쫓겨났다. 네. 도대체 그런 걸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날 민주당에 이런 제보 들어왔다 해도 민주당이 그런 거 신경 쓸 틈이나 있을까? 에? 그러니까 이런 걸 세상에 누가 관심을 가지며 네. 또 김건희 고모라는 이분은 명색이 목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벼락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게 목사가 할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변태와 엽기가 어우러진 그 국면 조성이거든요. 네. 이런 변태와 엽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잔뜩 도끼가 바싹 올라가지고 진짜 쳐 죽일 기세예요. 이거는 이미 감정적인 앙금이 우리가 아는 수준 이상으로 악화될 대로 악화돼가지고 그럴 때 감성에 민감한 가족부터 일가 친척부터 반응하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거의 저기 사이코패스 수준으로 간다고. 이야. 그래서 지금 사실은 12월 10날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제의한다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마치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다고 기사가 나오더니 또 오늘은 뭐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꼬리를 내려서 내가 진짜 웃기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겁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질은 나는데 와 이거 참을 수는 없는데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측근한테 야 이거 한번 건드려가지고 특검 들어가서 진짜 한번 사고를 쳐볼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아마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작살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니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라고. 근데 한동훈 주특기잖아요.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제3자 추천해가지고 하다 내가 그걸 그러더니만. 특검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만나기 전에 자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만나고 오더니 찍소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자기 또 특검법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 8명 더 있어. 웃긴 거잖아요. 난 8명 더 있어 이런 얘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니 그래놓고는 또 내가 말한 건 아니야. 이건 뭐예요 또? 그럼 누가 얘기했어요? 찌질하게. 그럼 누가 아니,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뉘앙스로 이제 그랬다는 얘기인데 아유 자기가 말을 했든 안 했든 본심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 항상 한동훈 대표는 측근이 먼저 언론 플레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본인은 빠져나갈 구멍 다 해놓고.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저는 분위기는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는 실제로 하시겠죠. 네. 뭐냐면은 특검으로 이렇게 어떤 특검 통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용산에 보내는 신호라고 보고 네.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말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다. 그렇죠. 예. 이거는 여차하면은 저는 사실 특검을 뭐 찬성할 리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용산하고 이제 3차 윤한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는 좋습니다. 상황이죠. 그 얼마나 본격화될지 또 한동훈 대표가 또 중간에서 꼬리를 내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강혜경 씨 이 조사 관련해 가지고 수사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혹은 더 중요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자, 요 얘기 이제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명태균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강혜경 씨가 사실 저희 변호인단이 4명이 있는데요. 김기환 변호사, 문건일 변호사,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저까지 해서 4명이 박정훈 대령의 사건들을 다 도와주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공익신고자로 강혜경 씨에 대해서 신청을 저희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지금 그 PC,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그 PC를 창원지검에서 포렌식을 해서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검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자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사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 압수물, PC 압수물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려고 지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고 실제 어떠한 내용의 포렌식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 결과 목록을 지금 달라고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매일 궁금해했던 그 PC에서 누구누구와 대화한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황금폰 다 거기에 이게 시선이 가 중요하다고 있지. 하지만 그 황금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다 사실 PC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제 5월에 선관위가 김영선 의원 회계 감사를 했고 11월에 고발을 했고 네. 1월에 이제 첫 보도가 나온 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후에 그 수사에 들어가던 와중에 강혜경 씨가 갖고 있던 데스크탑 하나가 검찰에 압수가 됩니다. 근데 요게 그 저기 3년 전부터 명태균 씨가 쓰던 데스크탑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폰 갖고 있는 건 6개월 정도 쓴 거다 뭐다 하지만 이건 3년 동안 쓴 거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2021년부터 다 이 PC에 업로드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근데 명태균 씨가 여기서 데이터를 다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에 그게 있었던 거를 강혜경 씨 보고 처분하라 그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삭제된 건 줄 알고 강혜경 씨가 그걸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검찰이 가져간 거지. 그렇죠. 그랬는데 포렌식으로 다 살려버린 거야 지금. 대단한 과학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얘기 나눈 것도 다 나오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보낸 것도 다 나오고 이준석 의원하고 얘기한 것도 다 나오고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한 것도 다 나오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하고 얘기 나눈 것도 나오고 뭐 이랬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있다고 봐요. 이건 있어요. 이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스모킹 건입니다. 이게 드디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황금폰이 문제가 아니요. 이 컴퓨터가 진짜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진짜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각종 자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아마 전체적인 사건의 모양과 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아주 핵심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우리가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 때 태블릿 PC 2대가 문제가 됐는데 네. 이거를 정유랑 뭐가 이거 봤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검찰이 이걸 갖고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물을 압수해 놓고 지들이 이걸 독점해 버리면은 네. 이후에 저 이걸 아주 애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 증거는 보존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그 저기 강혜경 씨 집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원위치에 돌려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힘겨운 싸움을 좀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아주 좀 하셔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16년, 17년도 특검에도 불구하고 조작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앞으로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것을 확보하는 싸움들을 하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맞아요. 언론에 나와서 저 내용들을 검찰만 독점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 제가 볼 땐 또 중앙 차원에서 어떤 작업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뇌부도 지금 사활이 걸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용산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됩니까? 거의 자포자기라는 거 아니에요? 용산 분위기가? 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니까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하고 뭘 틀어막을 수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 정도라면 오히려 검찰 수뇌부가 더 잘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확히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거 좀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명태균 게이트가 특이하게 보여지는 게 항상 50 내지 100 정도의 사건이라는 예단을 갖고 보면 네. 항상 까다 보면 200 이야. 200 내지 300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혹은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게 해주고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여론 조작으로 뭘 동원해서 후보가 되게 해준 정도의 도움을 줬을 거다. 이런 정도의 예상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50 내지 100이에요. 네. 나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선거운동 전반 과정에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기 한두 번 만나고 말았다는 오세훈 시장 말은 아주 가소로운 변명이 되는 건데 그 이상이라는 거. 항상 까면은 50, 100인 줄 알았는데 200, 300이 나와. 그 단초가 김한정 씨 그 저기 뭐냐 언론 인터뷰라든가 녹취록에서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걸 결정타를 때릴 수 있는 건 이 PC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데스크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다 까보면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 죄송합니다.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 있어서 사실은 저게 조금 더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몰빵을 시키고 우리는 살아남겠다 이러면은 국민의힘도 좀 협조가 되거나 뭔가 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다 걸린다. 그러면 전부 다 부인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그 정보 자체의 그 컴퓨터의 포렌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 창원 같은 경우도 검사들에서 정보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 정말 이거가 그 정도의 막대한 내용이 있다면 저거 다 틀어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 트로이 목마 역할하다가 폐기당한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지금 본인 말에 의하면 김종인 위원장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먼저 많았다라는 얘기가 김소연 변호사 입에서 나오거든요. 좀 여러 정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없으면 소위 저기서 여론조사나 전략을 짜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종인 위원장이 엄청나게 의지를 했고 그 의지의 힘은 숫자를 다 맞춰주니까 이게 무슨 뭐 국민의 민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맞춰줘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니까 언제나 예를 들면 김종인, 이준석은 예언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현실이 돼요. 숫자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들이 그 내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쉽게 막을 수 없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지형 차장검사팀에서 사실은 이제 이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제가 입회를 했을 때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이제 문건일 변호사가 들어갔을 때에도 여론조사의 조작 방법과 실제 그 2021년 5월 13일부터 그 다음 해까지의 그 비공표 여론조사 대통령과 관련된 요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방법이나 이런 걸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무슨 방법을 지금 생각해냈냐 하면은 지금 이 여론조사가 전혀 여론조사도 안 하고 그냥 해놨던 것도 방법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하다 말고 뻥튀기 시켜가지고 한 것도 찾아냈고 막 이거를 하루 반을 꼬박 그 조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조사를 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거는 뭘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비공표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비공표 여론조사는 자기네끼리 그냥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것도 보여주면 안 된다. 근데 그건 차치하고 그거를 예를 들면 제가 김종대 의원님께 보여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김종대 의원님 나 시키지도 않는데 노영이가 와서 가져와서 보여줬어. 이랬을 때 김종대 의원의 책임하고 내지는 근데 내가 이제 혼자 보고서는 그냥 설명만 했는데 뭐 둘이서 조작해가지고 뭔가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도 뭐예요? 사실은 그냥 여론조사 안 해놓고 우리가 그냥 가짜로 만들었어. 좀 뻥튀기 했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활용정점을 하지 못하고 용의 그림을 다 그리는데 마지막 정점을 못하게 되는 수도 그러니까 있는 그게 건데. 바로 위까지 안 올라가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위까지 안 올라가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했다 명태균이가 그래서 명태균이가 사기꾼이다 명태균과 강행의가 미친 짓을 했다 그냥 이렇게 하고서
요 가운데 올라간 이 다리를 끊어버릴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아, 그렇게 하리라? 예. 아. 열심히 수사는 하죠. 국민의힘도 네. 압수수색하고 네. 기본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마지막 어떤 법리적 판단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여전히 저 창원지검 수준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보세요. 그래서 중앙일보에 이 기사가 났어요. 음. 비공표 여론조사의 경우에 표본을 조작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비공표 여론조사는 표본을 조작하든 말든 다만 조작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다면 사기,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강 씨를 조사한 것만 가지고 윗선까지 연결시키기는 좀 부족해 보인다. 요게 이제 이 기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벌써 물타기 기사가 벌써부터 바로 그거예요.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걸 지금 제가 드린 아마도 거예요. 그런 논리로 버틸 거다. 최해병 때 그런 기사들 좀 보셨을 거예요. 그 조중동에 대통령이 경로에서 그 뭐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되냐고 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니 그리고 그런 것조차 못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물타기 시도가 됐던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때 뭔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어떤 그 군 지휘 라인에서의 물러남이라는 것을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끊어진다고. 붙여놨는데 떨어지고 붙여놨는데 떨어지고. 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갖다가 붙여놔도 이런 식으로 수시로 접착력이 약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기존의 수사기관에서는 저는 그렇게 방향으로 가리라고 봐요. 왜 특검을 해야 되고 상설 특검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창원지검 믿지 말고 특검을 하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창원지검이 뭐든 열심히 해서 곳곳에다 흔적을 남겨놓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나 접착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부분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그렇게 뭐 또 물타기에다가 언론이 앞장설 거예요 나중에. 틀림없이 언론이 이거 물타기 시도를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익히 보던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이제 상설특검이 일단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150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이고 시간만 남아 있는 문제인데 그 기억나시죠? 2010년 17년 넘어갈 때 안전보험 수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포렌식된 소위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무궁무진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아무리 창원지검이든 검찰 수뇌부가 조작하려고 하더라도 전 다 조작할 수 없다고 봐요. 이 사건은 여론 조작만 있는 게 아니고 여론 조작뿐만 아니라 선거 조작, 그다음에 경선 회방, 그다음에 공천 개입, 그 대가까지 이어지는 쭉 풀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론 조작으로만 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를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 그래서 만약 이게 그 지금 검찰이 되게 느리느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설특검이든 진행이 돼서 적어도 이게 지금 30일 정도 내에 이 문제를 다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포렌식 뒤져가지고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중간에 보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전 그럼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나올 때마다 언론이 아마 계속 특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어서 근데 거기서만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그 여론 조작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그 국정 개입에 소위 대가 문제까지 다 저는 쭉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상설특검 통과는 매우 좀 아주 의미 있는 하나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그런데 들어요. 상설특검은 개혁신당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개혁신당이 반대해도 3표밖에 안 돼요. 상관없죠. 그건. 네. 통과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우리가 개혁신당을 민주당이 안 때리는 이유가 그 3표가 아쉬워서인데 상설특검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권의 방해먹이 하나의 임계 상황을 넘어가지고 무너지는 붕괴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게 다 노력이 쌓여서 되는 건데 당장의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똑부러지게 상대방 허리를 못 끄떡 넣을 수는 있지만은 계속 금이 가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쌓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지 간에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나 혼자는 못 죽겠다 전략으로 다
일명 농계 작전. 나 혼자는 못 죽어. 그러니까 명태균이 혼자는 못 죽어 하니까 뭐 여사를 걸고 넘어져. 이준석이 나 혼자는 못 죽어 하니까 또 대통령실을 걸고 넘어져. 이런 식으로 집단 농계 사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기 한 놈만 제대로 쓰러뜨려 놓으면은 열 놈이 쓰러진다고. 그래서 손자병법대로 싸우면 돼요. 그 한 놈을 쓰러뜨리면 9놈이 쓰러진다는 거야.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김건희 여사나 이런 게 공성전이고 피를 많이 흘리는 싸움이고 시간 비용이 오래 걸리는데 네. 오세훈 하나라도 제대로 때려 높여 보라고. 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지. 근데 오히려 친윤계가 원래 오세훈 시장은 비의원이었는데 친윤계가 지금 손을 내밀었대요. 조은희 의원이 그 열정적인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하려고 이걸 하고 있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보십시오. 네. 이거는 오세훈을 때려 높인다 그러지만 이런 경우에 다 공관위로 수렴이 됩니다. 지금 저기 뭐 윤상현, 정진석, 그다음에 한기호 이 사람들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선은 포토라인에 쓰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예컨대 김진태 죽은 걸 살려냈어. 그때 공관위원 11명 중에 8명이 살려내는 거 반대했어요. 네. 이건 컷오프 해야 된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평택시장 어땠습니까? 또 포항시장은 어땠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관위로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놈을 제대로 때려 눕히다 보면은 줄줄이 엮인다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판을 어떤 그 주도적으로 짜나갈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요구되는 거지. 당장 김건희를 끌어내린다? 나 이거 어렵다고 봐요. 그거는 가게 연결고리가 너무 이중 삼중 장치가 많은데 네. 일단 하나를 제대로 해놓으면. 때려 높여 놓으면 일단 공관위가 문제가 될 거고 거기서도 지 혼자 못 죽겠다는 놈이 나올 거고 네네. 이렇게 다 얽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고구마 줄거리처럼 고구마를 잡아 당겨야 나머지 줄기가 뽑혀진다 이거죠. 일단 네. 오늘 검찰에서 공천자료서 싹 수거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천자료가 있으면 제가 볼 땐 지금이든 나중이든 불러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너 나와봐.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야? 네. 왜 이렇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결정이 난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기 시작하면 저 내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살기 위한 발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구글에 다 있다면서요. 자기 네. 모든 내용들 자체가. 전 그거 안 깔 수 없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계속 까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까는 순간 관련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관련자는 또 지금 오세훈처럼 조은희처럼 나와서 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3번 만나는 자기의 지인이 네. 자기도 모르게 여론조사를 해서 돈도 주고 돈도 줬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고도 치고. 그 사람은 검찰 가면 부를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취약한 지점이라서 맞아요. 저 네. 수사 들어가면 분다고. 아니, 지금도 막 불고 있어요. 불고 솔직히 있어 말하면. 지금. 아니 그리고 자기가 도와준 게 얼만데 이게 배은망덕하게 뭐 배은망덕이지.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 아무리 아니 그러니까 이 저기 명태균 사건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비견할 만한 사례를 찾아본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81년에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사건까지 가야 돼요? 81년 거기까지. 사건? 그게 왜 지금 사건하고 40년 전 비슷하느냐? 네. 하나를 건드리니까 정관계 인사가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아. 연쇄 반응, 도미노 현상으로. 정말 유명했죠 그 사건.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전두환 출범 첫 해에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청와대 안기부가 그냥 거의 자빠지던 시절의 일이에요. 네. 근데 그 사건이 왜 그랬느냐? 돈 액수도 컸지만 정관계 인사들이 끝이 없는 거야 나오는 게. 이러면서 연쇄 반응 효과예요. 반면에 다른 정권의 게이트들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맞아요. 뭐 대통령 아들 현철이, 김영삼 대통령 때죠. 김대중 대통령 때 뭐 홍거리, 홍업이.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절하고 사과하고 또 노건평 씨 사건.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끌려온 사건은 내가 알기로는 40년 전에 이 사건밖에 없어. 이철이 장영자 사건.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 내외, 서울시장, 그다음에 강원지사, 경남지사,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 지금 2명 걸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산시장도 걸려 있고. 예, 이제 네.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제가 볼 때 매번 김건희 공화국, 명태균 지방정부라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벌어진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아니 한 3년 동안
눈 뜨고 코를 막 베갔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거 지금 주면 될 것 같다가 그 공천 좀 줘버리지 그 김영선 공천이 안 아이고. 주면서부터 그다음에 또 지방 자기가 선거. 죄 안 짓고 강기영 씨한테 떠넘기려고 하다가 네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천벌을 받는 거죠, 천벌을. 자, 오늘 통과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에 특검 후보 추천 시에 여당을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이 179표, 반대가 102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이제 바꿔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에는 야당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해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법률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조만간 김건희 상설특검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사실 이제 원래 바로 시행이 이제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 소송 바로 걸 거예요. 제 국민의힘은 이거 위원 소송 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만약 이런 거라도 좀 제대로 진행이 되면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조금 효능감 있는 국회 우리가 또 뭔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강야경이 쌓아올린 작은 공이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가지고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작은 공이 아니에요. 작은 공이 아니에요? 작은 공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숨겨놓은 공이 너무 큰 공이고 그러니까 너무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여서 허점 자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혜경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공격을 해서 뭔가 좀 흐트러 놓으려고 할 때마다 아닌데요? 이거 있는데요? 저거 있는데 나와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 건드렸다. 저쪽에서 잘못 건드렸다. 그렇게 짓밟지만 않았어도 이 정도까지는 않았겠지. 한 인간을 그렇죠. 정말 인간의 어떤 자존감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그 업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빗소리님이 상설특검으로 하나만 잡읍시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킹콩님 잘게 상설특검으로 해봅시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셨는데요. 오늘 스픽스 역전 용사들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해 주시면서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라도 그래도 효능감 있게 정리가 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지만 좀 위태롭긴 하고 그래서 그럼요. 좀 네. 계속해서 앞으로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노영희 네. 변호사거든요. 긴장의 끈을 놓지 예, 않도록 열심히 해야 그런데 되겠습니다. 참으로 큰 일을 하고 계신다. 힘내시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또 내일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